여름에 에어컨, 아이가 있는 집에서 틀어도 될까요? 얼마나? 어떻게 틀면 좋을까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보호자분들께서 이렇게 진료 보고 나가시다가 맞다 이거 여쭤봐야지 하면서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아기가 어린데 에어컨 틀어도 될까요? 그러면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트셔야죠.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 온도를 에어컨 없이 유지하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 이때는 에어컨 바람 또는 선풍기 바람이 아이한테 직접 닿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에어컨을 트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에어컨을 이용해서 적정 온도, 보통 저희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약간 서늘한 정도가 제일 좋은 온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23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에어컨은 틀되 그 바람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만 해주신다면 그 더위를 견디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고, 플러스 에어컨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꼭 시켜주셔야 되고,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너무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습도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되고, 플러스 필터 이제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잘 해가지고서 곰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살구지 않도록 이런 관리만 잘 되는 선에서는 에어컨을 이용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외출을 나가고 싶어요? 햇빛 쬐기가 성장기에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부모처럼 선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 될까요? 이제 휴가 시즌도 다가오고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들을 많이들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권고 사항 자체는 생후 6개월 이전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햇볕을 안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래도 외출은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모자라던가 양산이라던가 그늘이라던가 유모차를 통해서 아니면 옷 같은 걸 통해서 햇볕을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 이후로 6개월 이후로는 햇볕을 직접 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이제 바를 때는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이비용으로 나온 선크림을 통해서 안전한 성분을 쓰는 게 중요하고,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도록 UVA, UVB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크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도 굉장히 이제 범위가 다양한데 그래도 한 15에서 20 이상의 SPF를 가진 것들을 이용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아이들에게 선크림은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새로운 선크림을 사고 나서는 또 이제 이게 혹시라도 아이들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까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개봉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하루 정도 전에 소량을 이용해서 손이나 이렇게 팔 같은 데 살짝 발라서 혹시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사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선크림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출하기 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에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3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씻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씻길 때 그냥 물로만 씻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런 워시 젤 같은 것들 써도 되나요? 라고 많이 또 물어보시거든요. 선크림을 바르든 안 바르든 워시 제젤을 이용해가지고서 아이들을 씻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막 먹기도 많이 먹겠어요, 그럼 선크림 같은 거를? 네, 선크림뿐만 아니라 어떤 로션을 바르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약 같은 거, 연고 같은 거 발라주면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물어보죠. 아이가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선크림을 짜서 빨아먹는다거나 아니면 연고를 이만큼 떠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과정 중에, 손을 빠는 과정 중에 소량을 먹는 것까지도 우리 몸에 굉장히 해가 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몸에 발진이 자꾸 올라와요. 보통 저희들이 발진 같은 경우는 양상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원인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발진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들도 이게 무슨 발진이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 몸에 어떤 발진이 자꾸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이 된다거나 나타났다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사진으로 발진이 올라왔을 때 꼭 찍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양상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지 이거는 어떤 종류일 것 같습니다, 이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우리 아이 몸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여튼 갑자기 발진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날씨가 덥고 몸에 열이 있으면 훨씬 더 발진은 악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낮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얼음 찜질이나 냉찜질을 통해서 발진이 올라온 부위에 데워준다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 하면은 스테로이드 제제 연고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소량 발라준다거나 해서 응급으로 이제 발진이 올라왔을 때 처치는 좀 가능하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갑자기 올라왔을 때 집에서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처치고, 꼭 그 양상을 가지고 소아과나 아니면 피부과나 선생님들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 나서 그 반응이 사라졌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발진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이가 먹었던 음식들이나 아니면 상황들을 적어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원인을 차단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특히 기저귀 찬 엉덩이를 건조시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언제 다시 쌀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까놓을 수는 없지만 기저귀 갈 때마다 최대한 한 번씩 펴놔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기저귀 안 차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집에 있을 때는 속옷 같은 것들도 닿는 것들이 발진이 생기면은 기저귀 안 차는 아이들도 아래쪽에 이제 발진이 올라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속옷도 집에서는 좀 벗겨 놓아서 하나 말씀하신 대로 통풍, 바람이 제일 잘 통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 연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발라서 조절해 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어쨌든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다고 해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조되라고. 근데 그거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연 바람에 최대한 통풍이 잘 되게. 식은땀 많이 나는 우리 아이, 몸이 허해서 그런 걸까요? 예전부터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시는 경우에 꼭 나가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땀이 너무 많아요. 밤에 잘 때마다 베개가 완전히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많이 흘려요. 이거 뭔가 몸이 허한 거 아닌가요? 좋은 걸 뭘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늘 또 대답을 드리거든요.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아이들에 따라서 우리 땀을 분비하는 땀샘의 분포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나쁜 노폐물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런 이제 조절 체계가 아직은 어려서 미숙하다 보니까 또 어릴 때는 유난히 식은땀이라고 많이 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와중에 저희들이 병적으로 땀을 흘리는 뭔가 이제 심장 쪽에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갑상선 쪽에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건 병적으로 땀을 흘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땀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료를 보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없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크고 있는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